안녕하세요, 대주주입니다. 장중에 다시 열었습니다. 어제 새벽에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요. 재밌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게 역시나 다우존스나 러셀 2000, S&P 500 중심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급등했고, 어제 제가 업로드를 하는 새벽 한 2시까지만 해도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0.5에서 한 0.7% 정도 올라 있었는데,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1.53% 정도 빠지면서 하락하고 끝났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가 다우존스, 나스닥, S&P, 러셀 등등 0.7에서 한 0.4% 정도씩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에 사실 이게 미국의 나스닥이 꼭 우리나라의 코스닥으로 이렇게 귀결되기는 좀 힘든데, 어쨌든 우리도 벤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, 사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있다면 인텔이나 그런 회사들급 될 텐데,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, 그러면 나스닥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볼까요? 삼성전자도 좀 약한 모습이고,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, 또다시 코스닥이 한 1.6% 정도 좀 하락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나스닥의 어제 상승, 나스닥의 어떤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오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실 있고요.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테크라든지 진단키트, 그다음에 IT 테크, IT 반도체 쪽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, 반면 컨택트라고 하죠. 이제 언택트의 반대, 텍트, 컨택트라고 하는데, 컨택트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이게 아까 10시 기준으로, 오늘 시장에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인데요. 이게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인데, 하나금융지주, HMM, 이 물동량이죠. 옛날에 현대상선, 신한지주. 그러니까 은행들이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이 사실 은행주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? 사실 순이익이나 배당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, 그런 거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은행권, 금융권으로 이제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눌려 있다가, 오늘 사실 화이자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금융권들의 반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. 사실은 하나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, 우리 금융지주 등등 해서 증권주도 그렇고요. 그동안 지금도 굉장히 좀 저평가 있는 상태고, 연말 지금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배당률이 4%씩 5%씩 되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다음에 J콘텐트리 메가박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JTBC 계열이기도 하고요.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오르고, 전기차 역시 배터리 쪽 역시 많이 오르고, S-오일과 같은, 그다음에 여긴 없지만 힐라홀딩스 이런 주식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주들, 금융주들, 그동안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,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, 산업자재 이런 주식들이, 그동안 좀 무거웠던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, 그동안 좀 올랐던 이런 현대차, 디스플레이 쪽, 이런 자동차, 그다음에 카카오, 이런 그동안에 코로나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비껴가서 최근에 반등이 좀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, 이 화이자 이제 코로나 백신인데, 영하 70도에서 단 5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다. 이런 이제 뉴스 때문에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하냐 하면, 이 주식 참 재밌는데, 일신바이오. 와, 이게 지금 제가 좀 예전에 소개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, 시총이 이제 3,500억입니다. 제가 이게 시총이 300억대쯤 전에,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기업 보고서를 쓰고 단방도 가고 대표이사 홍 사장님도 제가 만나고 막 몇 번을 갔을 거예요. 여기 공장 신축하는 데도 가고 준공식도 가고 그랬는데,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
초저온 냉동고, 그 다음에 동결 건조기라는 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지금 이제 뭐 이게 실적을 한번 보면 작년에 한 200억의 영업이익 50억 정도 했는데요. 10년 전에 한 120억 정도의 뭐 영업이익 30억 이렇게 나오던 회사예요.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실 그렇게 많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. 왜냐면 매년 10%씩만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한 300억 정도 가까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, 그렇게 이게 동결 건조기나 초정 냉동고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일신바이오가 거의 그 생산하는 유일한 행사이지만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시장이 좀 큰 편입니다.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게 스시라든지 이런 뭐 회랑 참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초전 냉동고 이런 것들을 가정용에도 구비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인기가 있고, 우리는 이제 요새 이제 초전 냉동고가 많이 이제 쓰이는 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이 커지면서 뭐 오팡이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1년에 한 50억 정도 버는, 뭐 앞으로 좀 더 벌 수는 있겠지만 3,5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사실 굉장히 저평가됐는데, 시장이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떤 얼마 뭐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바이오 주식 저기 뭡니까 뭐 유니슨이라든지 풍력주들이 에너지 솔루션 풍력주들이 또 막 바이든 관련주로 급등하더니 오늘 또 다시 전부 다 코로나 화이자 백신과 관련된 이슈, 그다음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또 굉장히 옮겨가는 모습인데, 11월 이제 3, 4일 미국의 이제 대선의 결과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최고가까지 어제 장중에 이제 올라갔고, 나스닥도 이제 최고가까지 올라왔는데,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뭐 코스피는 지금 거의 오늘 최고점까지 올라갔고,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그만큼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죠. 갑자기 뭐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면서 바이든이니 트럼프니 시대가 좀 바뀌고 시장에 그에 맞는 트렌드도 좀 바뀌고, 미국 시장의 어떤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1,000만 원으로 25% 복리 3, 40년 그 영상에 업로드한 그 사진인데요. 이게 지금 뭐 시장의 흐름, 그러니까 시장의 포인트대로 뭐 내가 총알이 무한히 있는 따발총도 아니고 계속 그냥 쏴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물론 내가 시장의 그런 움직임대로 백발백중은 아닙니다. 10발에 6, 7발이라도 맞출 수 있는 명사수인 자신이 있으면 시장의 흐름 따라서 대응하고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, 저같이 그냥 매일 앉아서 주식을 보는 저도 같은 경우도 시장의 흐름대로 종목들을 막 골라 사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내가 처음 생각했던 포인트,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미래 전망이라든지 내가 공부했던 대로 그 기업들을 싸게 샀다면, 아니면 그 기업들이 비싸게 사는데 그 기업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, 내가 그때 공부할 때 그때 상황과 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져 있으면 뭐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고요. 어쨌든 우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실적이 좋고 미래 전망이 좋은 그 회사의 어떤 그 길목에 총구를 어쨌든 계속 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. 사실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고, 사실 눈으로 보면 막 얼핏 본 주식들이 막 잘 올라가고 하니까, 야, 이게 눈처럼 손이 움직여서 매수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겠구나, 이런 착각이나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, 실질적으로 사실은 손과 눈이 움직이고 실적으로 그런 주식들을 매수하고 했을 때 진짜 10번에 5번도 맞추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뭐 전업이 아니라면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요.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, 지금 이제 이번 주도 중소형주들은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실적을 이제 체크를 하면 중요한 게,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좋은 기업이면 왜 안 좋은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.
실적이 뭐 기대 안 했는데 좋게 나왔으면 그런 주식들도 체크해야 되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마지막 4분기의 전략도 달라지는 겁니다. 실적이 좋게 잘 나오는 회사들은 뭐 물량을 더 늘려갈 수도 있고요.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으로 회사가 가지 못하는 회사들은 뭐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요. 그게 수익이 낮건 안 낮건. 그래서 실적들을 체크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게 답이다. 그 다음에 연말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의 어떤 배당 성향이 어떤지들도 좀 체크해보고 배당 주는 주식들은 뭐 이제 한두 달 정도만 더 가지고 있으면 배당은 이제 보너스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배당주들이 또 연말에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주식 자체도 배당이라는 매력 때문이라도 하방 경직도 좀 강하고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좋은 주식들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장중의 대주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